예, 안녕하세요. 예, 상속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개정민법의 가액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민법 1115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가액의 진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은 보통 부동산이 있고 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겠죠. 건물이 있을 수 있고 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유류분 반환 방법에는 가액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원물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액 반환이라 하면 그 자체로 돈을 말하는 거고, 원물 반환이라는 거는 증여된 그 재산 자체를 그 상태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증여 당시에는 토지였는데, 나대지였는데 그 외에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신축입니다. 왜?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목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매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이 신축하거나 근저당이 있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목 변경이 된 경우에는 이거는 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분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느냐? 구분이 됩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가 갖고 있습니다. 지목이 변경된 경우. 매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금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 신축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이거는 원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지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으로 청구해라 이게 아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지분으로 받을 수 있다. 즉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의 결정권을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인 원고가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래는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 시골에 있는 토지 또는 도로 부지입니다. 나는 지분으로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까지 전부 해서 결정권을 원고가 갖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고가 돈으로 받고 싶으면 돈으로 받고 지분으로 받고 싶으면 지분으로 받고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 증여가 됐는데 이 부동산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당사자가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고 입장에서 유류분을 청구한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부동산이 곧 재개발 때문에 값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지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았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증여받은 재산이 저 산 위에 있는 별로 사용 가치는 없는 토지입니다. 임야, 뭐 전답, 지방에 있는, 또는 도로 부지, 뭐 이런 겁니다. 또는 다른 친척들과 얽혀 있는 지분입니다. 그러면 유류분 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감정가는 나오지만 지분으로 받아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에는 지분으로 받아야 됐지만 이제는 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 개정된 걸로 보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언제부터냐? 그 소장이 유류분 의무자한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현재는 연 5%, 판결 선고인 다음 날부터는 12%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액 청구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원고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언제 힘을 발휘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비상장 주식. 일반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가족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가업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분이 거의 뭐 70% 이렇게 되고 어머니가 뭐 3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거를 생전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한테 일부를 증여하고 또는 유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십니다. 유류분권으로 해서 주식을 받아옵니다. 원물 반환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주식을 받는다 한들 주식이 이렇게 100주라면, 전체가 100주라면 내가 유류로 받을 수 있는 주식 숫자는 10%가 안 됩니다. 보통 5%, 뭐 5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 쪽, 아들 쪽 주식 95대 내 갖고 있는 주식 5주가 돼버립니다. 5주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95주를 갖고 있는 아들이 자기가 사장으로서 급여도 받고 회사 업무용차도 하고 판공비로 해서 다 씁니다. 근데 배당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유류분권자 입장에서는 5주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한 주당 가격이 48만 원 정도 합니다. 반환받은 걸 전부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거의 10억이 넘어갑니다. 반환받은 주식 수가 다 합치면, 감정해서. 그런데 이거를 피고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받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느니 5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넌 가져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주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주식을 물납을 했습니다. 왜? 엄청 깎은 가격으로. 이게 아니고 이 48만 원, 그러니까 재판상 감정에서 나온 48만 원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망하실 당시에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물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주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거를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 10억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왜?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민법에서는 결정권이 원고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된 민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된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그래서 예전에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인 수증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는 경우, 그리고 비상장 주식인 경우, 증여재산이, 이런 경우에 이 반환 방법을 이제는 유류분권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법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느냐? 지금 유류분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인 분도 있고, 곧 상속이 개시될 예정인 분도 있습니다. 이 개정 민법의 부칙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제3조에서 111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면,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법이 공포된 다음에 피상속인께서 사망한 사건만 가액반환 청구를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은 이미 그 전에 피상속인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과거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선택권이 피고한테 있지 원고한테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피상속인께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 시행은 아마 3월 중순에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12일 날 국회를 통과했고, 12일 안에 국회의장이 정부에 통보를 해야 되고, 정부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공포를 하고, 이 법은, 개정민법은 공포된 날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12일로부터 32일이 지난 후에 이전에는 무조건 공포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하면 3월 13일, 14일, 요때까지, 이전에는 공포될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께서 자녀 1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자녀 1이 다시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가 2번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아들한테 증여하고, 아들이 그 증여받은 걸 다시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유류분 청구가 전부 기각됐습니다. 증여받은 게 명확한데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